지난 2편 동안 여러 분야로 나눠 알아봤는데 이건 대부분 게임 내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밈들이죠. 허나 브랜드 파워 1왕답게 당연히 게임 바깥에서도 얘네를 가지고 놀고 있고 그로 인해 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 중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포켓몬은 누가 있죠? 코일 아니겠습니까? 간략하게 되짚어 보자면 포켓몬스터 극장판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쉐이미 개봉 당시 인기투표 이벤트를 열었는데 후보로는 피카츄, 쉐이미 등 쟁쟁한 포켓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 존재감 없는 코일이 끼어있는 모양새였고요. 허나 이 투표가 투채널 친구들의 물망에 잡히며 코일을 잔뜩 밀어주게 됩니다. 쿠키 삭제 등 꼼수를 이용하여 코일에게 300만 표 가까이를 꽂아 넣었고 그로 인해 코일이 순위권에 들게 되었죠. 이후 우리나라에선 투표 대참사를 파마첵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코일 쇼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차 코일 쇼크가 그 이나즈마 11 고조마사루 대참사였던 거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게임 외적인 이유로 밈이 된 애들을 알아볼 건데 사실 코일 말고도 투표로 인해 밈이 되어버린 애가 있단 말이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밈이 된 포켓몬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일본에선 극장판 개봉을 앞두고 인기 투표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극장판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 개봉을 앞두고도 인기 투표가 열렸죠. 이번엔 그 스케일이 좀 더 컸는데요. 당시에 총 포켓몬 720마리를 대상으로 인기 투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투표가 열렸어? 당연히 코일한테 표 몰렸겠지. 유로파한테 몰렸을지도. 를 기대하셨겠지만 이번엔 투표 꼼수가 안 먹혔습니다. 3DS 기계당 한 표 이런 식이라 표 복사가 불가능했거든요. 야, 또 당하겠냐? 실제로 1등으로 선정된 포켓몬은 당시 방영 중이던 XYNZ의 에이스 포켓몬 개굴닌자였거든. 그럼 개굴닌자가 1등에서 밈이 된 거임? 그건 아닙니다. 밈이 된 포켓몬은 바로 바오키. 왜냐면 얘가 꼴등이었거든. 사람들은 거북손손처럼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애가 꼴등이리라 예상했지만 얘는요 이렇게 징그럽다는 언급이라도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곧 인지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투표에서도 최하위권까진 아니었고요. 근데 바오키? 모르는 애까진 아닌데 딱히 관심이 가진 않게 생겼잖아요. 성능도 그냥 저냥, 외형은 호감형은 확실히 아닌데 그렇다고 대놓고 못생긴 것도 아니, 그냥 미묘하게 기분 나쁜 애매한 포켓몬이었다는 거죠. 해서 좋고 싫고를 떠나 기억에 남질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어코 720마리 중 720등을 하고 말았다고. 이래서 오피셜 가장 인기 없는 포켓몬이라 밈이 생겨버린 겁니다. 피카츄 모습을 흉내내 인기를 얻으려는 따라큐의 진짜 정체는 사실 바오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1등만큼이나 꼴등에게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수능 만점자, 수능 빵점자 둘 다 관심 가잖아. 해서 바오키에게도 뒤늦은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포켓몬스터 측에서도 불쌍한 바오키를 위로하고자 1등 개굴닌자와 함께 바오키도 배포시켜 주었으니까요. 개성이 없어서 꼴등을 했는데 그 사실이 곧 개성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바오키는 2021년에 진행된 투표에선 하나지방 14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 체급을 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불쌍한 건 누구다? 바오키 바로 윗순위, 발 바로 또르박지 자만칼이다. 꼴찌네요. 아니 나랑 표도 얼마 차이 안 나면. 그래도 명백히 우리가 더 인기 많아. 뭘? 그리고 포켓몬이 다른 IP의 캐릭터와 엮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뽀록락, 얘는 어몽어스 캐릭터들과 되게 자주 엮이더라고요. 설정이 약간 임포스터 느낌이 나서 엮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영문명이 어몽그스더라고요. 또 파라스 같은 경우는 월간 순정 노자키군의 사쿠라 치요와 엮이곤 합니다. 사진 이렇게 붙여놓으면 왜 엮이는지 바로 느낌 오시죠? 실제로 치요를 메가파라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자, 얘네들은 그냥 딱 봐도 저래서 엮였겠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텐데 예상조차 안 되는 얼탱없는 조합도 하나 있습니다. 누오와 말달의 다이와 스칼렛. 응? 외모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설정으로 보나 서로 엮일 만한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얘네는 왜 엮였냐? 이 엮인 이유도 얼탱이가 없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누오는 어떤 포켓몬이냐? 커여운 외모 덕분에 인기도 많은 데다가 8세대 14기 포켓몬 자시안을 카운터치는 물리마기 포지션으로도 채용되었기 때문에 인기로도 성능으로도 대호감 포켓몬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 주세요. 자, 2022년 한 블로거가 아이와 함께 떠난 USJ 여행기를 올렸는데 이때 아이가 누오 인형을 들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의뢰 그렇듯 여기에도 의미 없는 악플이 달렸는데 차라리 존나 비싸게도 갔네. 뭘 자랑이라고 쳐올렸음. 이런 뻔한 악플이었으면 에이 똥 묻었네 하고 넘겼을 텐데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악플이었죠. 누구보다 다이와 스칼렛이 더 좋음. 아니 누구랑 비교할 거면 포켓몬끼리 비교. 아니 그보다 그걸 왜 저한테
의도조차 파악이 안 되잖아. 원래 이런 상식 바깥의 악플을 받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 저도 그 국밥충 영상에 달렸던 악플 아무도 안 물어보. 이거 너무 어이없어서 연말결산때 보여드렸잖아. 블로그 주인장도 이 악플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어이없는 악플 탑10에 얘를 박제했죠. 해당 댓글은 트위터를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글을 올린 날짜가 다이와 스칼렛의 생일 바로 전날이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스노우볼을 굴렸냐? 우리 다스카짱 생일이네. 생축 트윗 남겨야지. 다이와 다이와 스칼렛 누워? 아니 얘네가 대체 왜 엮였지? 볼까? 이러면서 해당 댓글이 더더욱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죠. 때문에 누오 팬덤과 다스카 팬덤의 뜬금없는 충돌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아이고 우리 누오랑 그쪽 캐릭터랑 이렇게 엮이다니 참 재밌네요. 그러게요. 색다른 조합이네. 그니까요 덕분에 다스카 더 유명해지겠네요. 에이 무슨 소리세요. 누워야말로 땡 잡은 거지. 넌 말이 좀 그렇다. 갑자기 키배가 벌어진 겁니다. 물론 장난식으로요. 우리 다스카는 아리바키렌 우승했어. 누오는 스피드 개 낮아서 우승 절대 못해. 트릭룸 쓰면 그만이야. 우리 누오는 자시야 물리박이 10고트인데 다스카는 한 방에 썰려. 아닌데? 스탯으로 보면 아슬아슬하게 물리박이 가능한데? 아니 걔한테 스탯이 어딨어. 개억지 부리고. 너 설마? 이런 만담이 이어지며 둘은 더욱 끈끈하게 엮였고 아예 누오다스란 명칭까지 탄생하게 됐다는 거. 일본에선 올해의 유행어 탑 100에 뽑혔을 만큼 꽤 인지도가 있는 밈입니다. 실제로 다스카의 성우인 키무라 치사가 직접 트위터에 누오 그림을 그려 올리기도 했다고. 자, 제가 저저번 편에서 물장이 시리즈는 다 각자의 밈이 있다고 했죠. 그때 설명 못한 물장이 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만한 단체가 한때 물장이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걔네가 누구냐? 오나니머스. 에? 오나니머스가요? 물장이를요? 왜요? 설명 들어갑니다. 데비안아트, 영미권 최대의 창작 사이트로 그림, 소설을 포함한 여러 창작물이 올라오는 플랫폼입니다. 2005년쯤 데비안아트의 포켓몬 작품을 올리면 어김없이 달리는 꾸준 댓글이 있었으니 너가 물장이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 물장단에 합류하라. 한 물장맘이 물장이 그림을 잔뜩 보고 싶어서 그림쟁이들을 모집했던 거죠. 막 뭐 물장이 그림 대회도 열고 그랬나 보더라고. 워낙 자주 보이다 보니 당시 포쌤들 사이에선 나름 인지도가 있던 꾸준 글이었는데 포첸의 누군가가 이 문구를 가지고 똥글을 하나 창작해냈습니다. 내용이 하드코어에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대충 물장이 사랑꾼의 적나라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의 파괴력 덕에 해당 문구는 포켓몬 관련 커뮤니티를 넘어 아예 포첸 전체에서 쓰이는 밈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어나니머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과거 이 영상에서 다뤘듯 어나니머스의 뿌리는 바로 포첸입니다. 조직의 이름부터가 DC로 치면 이응이응격인 어나니머스니까요. 얘네가 2008년 당시 사이비 종교 사이언톨로지에 반대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는데요. 수많은 밈의 원산지 포첸답게 그들은 인터넷 바깥으로도 여러 밈을 가지고 나왔죠. 때문에 서로를 식별하는 암구호가 뭐였냐? 혹시 물장이 좋아하세요? 약간 그 느낌이죠. 그 경인대첩 때 쌀국수, 뚝배기, 로 한국인 식별했던 거. 이런 과정을 통해 어나니머스를 잠시나마 상징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장이 밈이 시작됐던 데비안아트에서도 2008년 만우절에 모든 사용자의 프로필을 물장이로 바꾸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는 거. 자, 이번엔 애니메이션의 여파로 밈이된 포켓몬들도 알아볼게요. 지우개 새끼. 다음은 피존2입니다. 포켓몬스터 오리지널 초반 지우가 포백하여 오랜 시간 함께 여행해온 근본 중에 근본 포켓몬이죠. 포켓몬이었죠. 왜 과거형이냐? 에피소드 중 깨비드릴조가 야생의 구구와 피존을 괴롭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해서 지우와 피존2가 얘네를 몰아내고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는 피존2와 잠시 헤어집니다. 피존2 네 친구들을 지켜주고 있어. 심부름 끝내고 데리러 올게. 피존. 데리러 온다며. 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지우는 피존2를 찾으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려놓고 왜 왜 유기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지우가 포켓몬을 방생하는 에피소드야 종종 있었거든요. 버터풀도 짝을 만났기에 행복하게 살라며 보내줬거든. 근데 왜 피존2만 콕 집어 밈이 되었냐? 버터풀은 진짜 놔준 거고, 아니 피존2는 데리러 온다며. 조류 평균 수명이 10에서 20년인데 20년 동안 안 데리러 가면 어떡해요. 심지어 얘를 놓고 온 곳이 태초마을 인근이라 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는데 대체 왜 한 거? 이거 완전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밈입니다. 오늘은 지우의 피존2 6기 20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공식에서도 피존2 복귀 떡밥만 뿌리고 막상 출연은 안 시키는 거 보면 아니 이 새끼들도 즐기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극장판 예고편에서 지우가 피존2 타고 날아오르는 장면이 나와서 다들 와, 진짜 피존2 돌아온 거냐고 했는데 그냥 순수 예고 사기였습니다. 피존2 안 나와요. 20년이 지나도록 얼굴을 비추지 않는 피존2. 덕분에 피존2와 비슷한 처지에 옆 동네 캐릭터와도 엮이게 됐죠. 원피스의 킹 스토리 초반부에 등장하여 상디와 좋은 승부 놔두고 헤어지며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복귀 떡밥까지 심어놨으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도 20년이 넘도록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피깅 대전이라 해서 누가 먼저 등장하는지를 두고 싸우기도 했죠. 허나 피깅 대전은 피존2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우의 모험에 마침표가 된 시리즈 포켓몬스터 W의 마지막 화에서 24년 만에 재회를 했거든요. 재회도 리얼 감다살인 게 지우가 포켓몬 없이 외출했다가 또 로켓단 만나서 또 피카츄가 납치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딱 영웅 출연 박으면서 간신히 슈퍼 세이브 했거든.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결국 자력으로 복귀한 거네요. 그래서 눈망울이 그렁그렁했던 건가? 여담으로 깅도 약 1년 뒤 한 컷이나마 얼굴을 비추며 피깅 대전 또한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피존2. 하지만 그보다 더욱 불쌍한 포켓몬이 하나 있는데 바로 폴리곤입니다. 게임과 별개로 애니메이션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는 사실상 볼드모트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 포켓몬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 포켓몬 오리지널 38화는 폴리곤이 주연인 에피소드인데요. 지우 일행이 폴리곤을 타고 도망가는데 미사일이 추적하자 피카츄가 이를 요격합니다. 이때 적 청색이 매우 빠르게 번갈아 출력되는 특수효과를 썼는데 그로 인해 이 에피소드는 포켓몬의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영 직후 몇백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어지럼증,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오게 된 것이죠. 광과민성 발작, 불규칙적으로 깜빡거리는 광원에 자극 받아 생기는 간질 발작. 해당 장면이 아이들에게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국가 수준의 이슈였고 포켓몬스터 또한 방영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음은 물론 이 사태에도 포켓몬 쇼크란 명칭이 붙게 되었죠. 당장 우리도 쉽게 체감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과민성 주의 문구 이를 꼬박꼬박 띄우게 된 데에는 이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거니까요. 아무튼 사건은 이미 터졌고 누군가는 책임지고 큰 집 가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누구 탓이냐 따져보면요. 로켓단, 간호순, 피카츄 이 셋의 잘못이 크단 말이야. 근데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포켓몬이 어떻게 굴러가. 솔까 난 빠지면 안 돼. 우리도. 저도요. 왜 저를... 에피소드 이름도 전내전사 폴리곤이겠다. 폭발 이펙트도 폴리곤 색깔인 적청이겠다. 솔까 앞으로 안 나와도 딱히 문제는 없겠다. 고기방패로 쓰기 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폴리곤은 모든 죄악을 짊어진 채 애니메이션에서 영원히 퇴출되기에 이르죠. 심지어 이미 풀렸던 폴리곤 굿즈까지 회수되었다고. 아니 씨발 개억울하잖아요. 사고는 쥐들이 다 쳐놓고 뼈 빠져라 목숨 살려놨더니 토사구팽을 해서 폴리곤에겐 억울한 포켓몬이란 밈이 자리잡게 된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폴리곤 맘들이 억울한 폴리곤의 진실을 퍼뜨려주세요, 폴리곤을 복귀시켜라 라며 외쳐왔습니다. 허나 그 긴 시간 동안 공식 측은 쭉 묵묵부답이었죠. 하지만 2020년 드디어 폴리곤의 누명이 벗겨지게 됩니다. 폴리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포켓몬스터 공식 계정에 올라온 트윗이었죠. 이렇게 폴리곤의 억울함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만 얼마 안가 이 트윗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 땡땡 디드 나띵롱은 영미권에서 쓰이는 템플릿 밈인데 원본이 그 총통 디드 나띵롱이란 혐오 표현이라는 것. 둘, 폴리곤이 실제로 억울한 건 맞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너무 가볍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탓이었죠. 20년 만에 복귀각 날카로웠는데 까비. 자, 이제 마지막 포켓몬인데 제가 첫 영상에서 가디안류 밈은 안 다루겠다 했거든요. 가디안류 밈이 뭔데요? 인간보다 포켓몬을 더 사랑하시는 포켓몬 애호가들의 픽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서 거른다 했는데 댓글을 좀 보니 가디언은 공식이 인정한 와이프임 뭐 이러는 겁니다. 아니 씨발 이게 뭔 개헛소리야 싶어서 좀 찾아보니 얼마 전 공식 유튜브에 가디안 주연 단편 애니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가디안의 행동이 굉장히 수상하다는데
아니 그냥 가디언이라 님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님? 조강지처 마냥 트레이너 깨는 거 지켜보고 있던데. 에이 우리 집 강아지도 그랬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데요. 소꿉친구 히로인 포지션 아님? 지우랑 피카츄도 어릴 때 만난 건데 뭐. 절대 남몰래 간호까지 해주던데. 그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한 거겠죠? 절벽에서 낙하하는 와중에 얘 살리겠다고 꼭 껴안은 건요. 그것도 뭐 유대가 그 순간 메가지나를 해서 남조 목숨을 살리는 연출은요. 그리고 계속 트렁크에 타다가 이제 조수석에 타던데요. 표정도 이런 표정 지으면서. 야 이건 빼박 아니야? 어쩐지 씨발 메가스톤 머리 핀으로 채워주더라. 정실행동. 이게 어딜 봐서 포켓몬이랑 트레이너 이야기야. 그냥 소꿉친구 수레물이잖아요. 안 그래도 그쪽 방면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 에피소드를 그냥 씨부럴 줄에서 주셈이잖아. 이 무슨 공식적인 아내 포켓몬? 근데 역시 가디안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 가디안이 아니라 거북손손이었다면 딱히 수상하게는 안 보이지 않았을까요? 걔였으면 애초에 이런 서사 안 줬음. 그럼 루즈라였으면요? 얘도 인간형이니까 가능한 서사잖아. 가능. 예? 또 보죠.